안녕하세요. 요즘학부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가끔 저에게 변호사님, 저희 녹음도 없고 영상도 없는데 학폭심의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가 부족해도 수집할 증거가 있고 나아가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학폭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을 바탕으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받아냈는지 그 전략을 공유드릴게요. 이번 사건은 중학교 3학년 민재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재는 초등학교 때 다리 수술을 받아서 걸음걸이가 좀 불편한 상태였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이 이걸 막 흉내내면서 조롱도 했고 이 가해 행위가 3주 정도 반복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민재가 없는 자리에서 이 민재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이 안 좋은 소문, 좋지 않은 소문까지 계속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학교 폭력이 민재가 순간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민재가 아예 없는 자리에서도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녹음도 없고 영상도 없고 말 그대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어려운 학폭 케이스 맞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학교폭력 피해들이 CCTV의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DM, 카톡과 같은 이런 온라인상에서 삭제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피해 치료와 회복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사건에서 민재의 보호자분을 만나서 상담을 시작할 때 우선 정신과 진료를 제가 권했는데요. 진단서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장애가 명확히 기재가 됐고 심리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불안과 우울 수치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반드시 병원부터 가셔야 됩니다. 정신과를 아직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부가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는 심의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관련해서 정신과 치료 이외에도 민재에게 학교 위클래스 상담을 꾸준히 받게 했는데요. 아이가 몇 개월에 걸쳐서 한 30번 정도 되는 상담을 받았고 상담 기록에는 친구들의 놀림으로 학교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피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됩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 다른 증거가 특별히 없이 그 피해가 인정되려면 심의위원들도 어떻겠어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렇게 하면 신빙성, 즉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있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받을 여지가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 민재가 일기장에 남긴 피해 기록을 활용했는데요. 민재는 가해 학생이 접근할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공책의 일기 형식으로 썼고요. 그것을 근거로 신고서, 즉 피해 학생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가끔 사건을 해보면 초기 학생 확인서는 대충 처리하고 심의 직전에 오셔가지고 심의를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초 진술서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에 대한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그것도 신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최초 진술서에서 땡땡이가 3월 27일 3교시 끝나고 팔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후에 심의에 가서는 땡땡이가 3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에 가방으로 등을 내리쳤다 라고 하면 심의위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간접 증거 하나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보통 보호자나 학생은 상담 때 CCTV가 없는데요, 저희 녹음 파일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말한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과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 학생이 학원 선생님한테 저 너무 힘들어서 학원에 못 가겠어요 라고 보낸 메시지 하나, 피해 학생의 조퇴 결석 내역, 가해 학생의 친한 친구가 피해 학생한테 와서 야 너 땡땡이 신고했다며 걔 어차피 1호밖에 안 받아, 이런 말을 한 것 등등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초기 상담 이외에도 아이와 소통이 필요하다, 제가 아이를 만나봐야 된다, 이렇게 보호자분들께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인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보호자들도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것들을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증거들을 잘 설명하는 것 또한 수집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접촉 금지, 사회봉사, 교육 조치가 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인 민재는 심리 상담을 지원받게 됐고요. 물적 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인정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증거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신고를 했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증거 수집, 진술의 일관성, 심의의 철저한 대비 등으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증거의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거의 질과 핵심 전략으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라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 이외에도 소년 사건 그리고 교권 침해 궁금한 거 뭐든지 다 물어보셔도 좋으니까요. 8시에 뵙겠습니다.